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얼마 전 김정호 의원이 공항 갑질 논란으로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또 해냈습니다. 장애인 단체 모임에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해서 완전히 그냥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떤 소리를 했는지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해찬이 해냈습니다. 또.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그때 방송했을 때 김정호 의원이 국회 육선이 아니죠. 6개월뿐이 안 됐는데 공항에서 갑질을 해갖고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해찬 대표가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김정호 의원이야 뭐 6개월짜리 초선 의원이니까 뭐 실수라고 친다 하더라도 이해찬 의원의 이 실수는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해찬 의원은 쉽게 하면 달리 다른 노회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28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입니다. 이게 어떤 행사냐면 그 각 정당에는 뭐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장애인위원회는 각 정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왜? 약자 중에 약자가 장애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민주당은 늘 장애인을 위한 정당이라고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력이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위원회 발대식 한다고 장애인 분들을 모아놓고 축사를 하면서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이때 나왔습니다. 자,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으로 된 분들이 많아 나도 놀랄 때가 있다. 그 다음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신체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은 신체 장애인보다 더 한심하다는 말은 신체 장애인들이 조금 한심하지 않은 듯한 뉘앙스로 비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본인도 이 순간에 당황한 겁니다. 아차하고 스스로 당황하고 이내 정정했습니다. 아, 제가 말을 잘못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말을 이어갔는데 두 번째 실수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는 바로 이 발언입니다. 두 번째 발언.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아까는 신체장애인 이야기했죠. 정신장애인이다 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아까는 한심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이다. 그러고 난 뒤에 논란의 발언은 이때 나옵니다. 정치권에 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발대식이고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이고 이 중에는 정상적인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정신장애 분도 있고 신체 장애인 분도 있고 뭐 어쨌든 장애를 가지신 많은 분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인데 거기서 그 앞에서 정치권에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는 그러자 뒤늦게 공개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사과문은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린다. 고 했는데 이 대표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축사 중 최근 유튜브나 SNS를 통해 허황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다는 비유를 들어 언급한 것이다. 자, 최근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허황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다는 비유를 들어 언급한 것이다. 그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이해식 의원은 허황된 말을 하는 정치인이 많아 재미있게 표현하려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을 불편하게 했다. 그게 재밌습니까? 나 어이가 없네. 희한한 분들이죠. 희한한 분들입니다. 장애인들을 갖다가 언급하면서 재미있게 표현한다? 장애인들 듣는 장애인들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조금씩 부족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부족하죠. 어떤 사람은 뭐 팔힘이 좀 약할 수도 있고 그게 심하면 이제 뭐 장애인이지만 좀 떨어지더라도 뭐 5급까지는 아니지만 한 9급 장애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장애를 딛고 사는데 정신장애라는 말을 썼고 또 하나는 유튜브나 SNS에서 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정신장애이다 그러면 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찬이 이 발을 한 뒤에 어쨌든 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치인이라도 아니 이해찬이라는 민주당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이렇게 장애인을 갖다가 뭐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2번이나 한 겁니다. 야. 그리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러자 즉각 반박한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네. 누구겠습니까? 홍준표 대표. 홍준표. 이게 뭐 제 말이 저인 건지 아니면 이해찬도 잘 만났다. 왜냐하면 네. 홍준표가 볼 때는 진짜 말도 아니. 왜냐하면 자기는 이 공중파 뭐 종편에서 가짜 뉴스를 진짜 생산하고 말도 안 되게 하니까 내가 진짜 그렇죠. 뉴스를 하겠다고 TV 홍카콜라를 만들었는데 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이해찬의 이 말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허황되고 뭐 나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바로 진짜 SNS를 올렸습니다. 근데 역시 홍준표는 글을 아주 맛깔지면서 짧게 씁니다. 네. 야 하지도 않은 막말했다고 막말하더니 이젠 정치권에 정신장애인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야당 보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모르나 국민들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찬 네가 바로 정신장애인이야. 이 말 아닙니까? 진짜? 홍준표 대표 발언에 대해서 막말이니 뭐니 하는데 사실 뭐 다 맞는 말 굉장히 많고 또 팩트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이걸 조금, 가지고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막말 아니에요. 솔직히 정신 나간 발언이죠. 홍준표 대표가 표현이 좀 거친 걸 인정하고 또 과거에 또 좀 쉽게 하면 이제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가스나 무슨 뭐 이대 가스나 뭐 등등해서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말도 하고 또 공식적으로 한 말들을 보면 막말이 아니고 정확한 말도 많은데 그런데. 꼭 그런 말 갖다가 이 야당 민주당 이쪽에서는 막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덮어씌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말만 하면 막말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물론 거기에는 홍준표 개인도 좀 일부는 책임져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억울한 면이 많죠. 왜? 그렇죠. 이해찬은 훨씬 더 심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뭐 베트남 여성 뭐 맞아요. 뭐 무슨 한국 남성들이 선호한다고. 기호식품입니까? 진짜 그때는 또 이 다문화 가정에 여성 젊은 여성을 갖다가 이제 폄하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장애인입니다. 야, 베트남 여성들, 한국 남성들이 선호한다. 정치권에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이거 완전히 지금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홍준표 입장에서 진짜 억울하죠. 왜냐하면 그쵸. 나는 진실을 그동안 이야기했는데 막말이라고 니들이 막 폄하하더니 너는 계속해서 뭐 연이틀 뭐 막말하고 있지 않냐. 아주 세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제가 볼 때는 가장 아프게 이 성명을 낸 정당은 따로 있습니다. 네.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왜냐하면 정의당도 물론 우리가 민주당 이중대라고 비판도 할 때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은 그래도 자기 색깔 하나는 지키는 정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이나 정책으로 비판을 하지만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정당 생각을 이념을 구현하는 노력을 하는데 정의당이 볼 때는 이해찬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 비하 노트가 나올 지경이다. 네. 비하 노트. 그러니까 그 이해찬의 반복적인 비하 발언은 실수로 할 수 없다. 이런 제목의 논평을 냈는데 이거 보면 참 그러니까 이 정의당 대표가 정의당에서 볼 때는 이 대표는 정말 조금 단순한 사과 뭐 이런 게 아니 여기도 보면 나옵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에 이어 장애인까지 유독 사회적 약자를 향한 집권 여당 대표의 반복된 비하와 차별적 발언은 결코 실수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왜 이해찬은 약자들만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러니까요. 강한 사람. 거기는 살랑살랑하고. 청와대에 누구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문. 네. 뭐 비판하는 거 맞습니까? 없죠. 늘 보면 무슨 이주 여성, 베트남 이주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야. 장애인.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 너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당 대표가 이런 식이면 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포용국가. 네. 이게 무슨 포용국가입니까? 강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약자들은 그냥 짓밟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다들 그만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계속 실수해줘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네. 뭐 그런 생각 걱정되네, 그만둘까봐. 어쨌든 뭐 그런데 네. 이 이해찬 대표의 이날 그 발언을 쭉 제가 보니까 그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이라는 분위기하고는 정말 맞지 않는 발언인데다가 이걸 누가 뭐 원고 써주는 분도 있지 않고 메시지 담당자가 있을 텐데 이렇게 발언을 한다는 거는 정말 솔직하게 제가 진정으로 드린 말씀인데 지금 이해찬 당대표의 정신 상태가 네.
좀 걱정스럽다 저는. 걱정스럽다. 예.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어쨌든 당 대표입니다. 여당 대표입니다. 예. 여당 대표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데 연이어 실수를 하고 또 뒤에 뭐 사과한다는 것도 뭐 이상하게 사과했다가 예. 또 뭐 또 공격을 공격받고. 받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해찬 대표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지금 이 여당 대표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엑스맨이 아닌지 엑스맨일 수도 있습니다. 엑스맨.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말이죠. 당대표는 나가서 장애인 비하 발언하고 베트남 여성 비하 발언하고 대통령은 어제 전방에 가서 말이죠. 사병들에게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도록 자기가 노력하겠다. 또 국가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필요는 없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나가면 실수를 해요. 외국 나가면은 문재인 실수. 국내에서 이해찬은 다니면서 실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좀 뭔가 좀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냐. 또 실제로 이해찬 대표 보니까 걷는 모습도 이상하고 말이죠. 예. 한 사람 휘청휘청 내려오면서 계단에서 넘어질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뜬금없이 책상을 넘어다니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 우리가 지금 제정신 있는 사람들을 투표한 건지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 일단 이해찬 당대표는 말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실수를 한다는 거는 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있어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해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시민도 얼마 전에 청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게임 하는 뭐 이런 이야기 남자들은 게임에서 지금 뭐 문매를 받고 불편하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20대 남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20대들이 화를 내는 것도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뭐 남자들은 뭐죠 축구도 봐야 되고 뭐 게임 롤도 해야 하는데 여자들은 롤도 안 하고 공부하지 모든 면에서 남자들이 불리하다. 마치 무슨 남자들이 게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 폄하 발언 때문에 뭐 현장에서 웃음이 터졌지만 듣는 20대 남자들은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장애인, 노인, 여성 다 이게 약자들입니다. 사회 약자. 그렇죠. 근데 이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정동영의 노인 폄하 발언 또는 뭐 얼마 전에 이해찬의 이주여성 폄하 발언 뭐 이번에 장애인 폄하 발언 이번에는 그래서 청년청도 약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약자인 청년청을 폄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권의 인사들은 조금 이름 있다는 여권의 인사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의 약자층만 골라서 찌르는 건데 계속.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자니까. 야, 어제 그 대통령이 말이죠. 네. 여성들이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게 노력하겠다. 여자친구들이. 자기가 뭐 무슨 뭡니까? 예. 관리님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요. 뭐 자기 관리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방 부대원들에게 그런 얘기했다는데 거기 밑에 여성들이 글을 적었더라고요. 네. 뭐냐고 우리가 전화 한 통화 받는다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안 거꾸로 신고 그런 존재들이냐고 사람을 뭘로 보는 거냐고 여성들을 남녀가 진정성 있게 사귀면 되는 거지 전화가 안 돼서 고무신 거꾸로 신고 그러건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냐.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여자대로 기분 나쁘게 하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군인 장병들은 기분 나쁘게 하고 장애인들은 장애인대로 기분 나쁘게 하고 공항에 가서 공항 직원들한테는 갑질하고 말이죠. 주민등록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네가 뭔데 나한테 갑질하냐고 거기서 난리를 치고 이거 뭐 민주당 청와대 완전히 개판 5분 전 이 자들이 정신병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대통령도 좀 뭐 웃기려고 유머라고 한 것 같은데 네. 그거 듣고 뭐 웃을 여성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옛날 뭐 8, 90년대 디스코텍에서 그 물 관리하던 그 무슨 의사들. 뭐 제가 뭐 잘해드릴게요. 그런 사람이나 하는 이거 뭐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니까요. 핸드폰으로 뭐 아니 남녀 관계가 요즘 얼마나 요즘 복잡한데. 특히 요즘 20대는 지금 심각합니다. 남혐 여혐 해가지고 그렇죠.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정책을 통해서 좀 화해를 시켜도 시원찮을 바에 전화 가지고 무슨 뭐 고무신 이야기를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이 또 뭐 딱 떠오르는 게 누군가 또 이게 또 뭐 예. 이렇게 좀 쇼를 했나? 누구 있잖아. 탕모 씨 있잖아. 탕모 씨. 근데 그게 이제 안 먹히죠. 안 먹힙니다. 갈수록 유치해지고 예. 처음에는 신선해가서 뭐 참 재밌는 대통령이 저런 발언도 하시는데 지금은 됐다 고마해라. 진짜 그 부분이에요 지금. 됐다 고마해라. 아니, 이게 많이 뭐- 웃겼다 아니가 막 이런 거. 처음에는 그냥 저분이 저렇게 웃길 줄도 안 되는데 요새는 이제 너무 이제 그런 것만 쓰니까 일을 안 하고 계속 그런 말만 하니까 예. 그럼 됐고 그랬더니 지금 대통령이 지금 뭐 하시는 줄 압니까? 뭐 하십니까? 오늘 내일 일정이 없답니다. 근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 아니야? 물론 이게 연말인데 예. 뭐 모임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오늘 내일은 뭐 일정이 없다. 네. 32일은
조국 청문회로 불리는 그 운영위원회를 네. 뭐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 볼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즘 혼자 밥 먹잖아요. 근데 피곤해요. 좀. 네, 근데 드라마 이제 보면서 어쨌든 웃고 있겠지. 볼지는 모르지만 이 중요한 연말에 네. 어쨌든 뭐 구상을 할 수 있죠. 청와대 믿었더니 너무 일 못하다 찾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정도 없다 그러고 이해찬 당대표는 뭐 평소에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얼굴을 보면 짜증이 나는 짜증이 듯한 나요. 표정입니다. 전 이거는 왜냐하면 사람이 뭐 외모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 좀 구분해야죠. 즐거운 표정. 그러니까 내가 화는 좀 나지만 신 대표는 얼굴이 좀 보면 좀 밝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그럼요. 속으로는 저거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러지만 또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어떻게 예. 해서 뭐 우리가 먹고 살려면 같이 같이 살라면 같이 그래야죠. 뭐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이해찬 대표 죄송한 말이지만 이해찬 대표는 너무 권력이 강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는 본인이 좀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뚱해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그런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유시민은 좀 웃습니다. 네, 요즘 기- 좋은 자리 갔잖아요. 기분 자기 나- 누나도 좋은 데 우리가 가고. 보는 우리는 기분 나쁘지만 하여튼 그래 어쨌든 유시민은 인상은 좋은 게 네. 나름대로 뭐 외모는 조금 솔직히 좀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다고 유시민 전 장관의 특징은 그래서 좀 웃으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해찬보다는 조금 나은데 이해찬 대표는 어쨌든 조금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억누르는 듯한 네. 기운. 네. 그런데 장애인 앞에서까지 그렇게 한다? 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약자들 향해서 지금 막 계속 칼질을 하고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요. 그 전면에는 리해찬이 있다. 리에찬. 장애인들을. 진짜 그 장애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고요. 예. 그 발언 자체가 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애인 단체 모임에 가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발대식에서 얘기할 수 있는지 여기서는 그래도 우리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발언을 해야지 우리가 그렇죠. 점잖게 얘기해줘야지 좀 진심 어린 말을 해줘야지 하는데 뭐 당신들 이런 부분이 있지만 뭐 사회에 나가면 정신병자들 더 많아 정치권에 많아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사람들 들었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상도 말이죠. 어디 슈퍼 가면은 장사 안 되는 할아버지가 기분 나빠하고 손님 들어오면은 막 파리채로 막 톡톡 치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심술을 굳은 할아버지들. 그런 모습이 딱 떠오르니까 국민들은 벌써 거부감이 팍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건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성탄절 메시지에서 나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찬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게 민주당 산하의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이면 예. 거기 온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을 보면 이해찬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정치권에 정신 장애인이 있다는 걸 가지고 비판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걸 왜 자기 민주당 내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누가 그 앞에 듣고 있다는 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정치권들 보면 에고이스트들이 많습니다. 네. 훌륭한 분들 다 많았는데 아침에는 자기 비판 기사 가지고 한 3, 40분 떠들고 났는데 한 10분만 여러분들이었구나. 안보 이야기 해야지. 안보 이야기 합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이런 분들은 잘 뒤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씀이라고 네. 민주당 그 유튜브 방송을 개설했는데 뭐 지금 얼마 되지도 않지만 거기서 이해찬 대표가 먹방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땅콩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먹더라고요. 땅콩만 계속 그거 방송 끝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뭐에 꽂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에 꽂혔어요 이 사람이 지금. 네. 저한테 그래도 이해찬 대표 땅콩을 열심히 먹었다는 거는 네. 나름대로 양보해 준 겁니다. 먹방을 했으니까. 저 땅콩 좋아하는데 네. 땅콩이 좀 기분 나쁘겠다. 어쨌든 지금 그 베트남 여성 관련한 발언 때문에 네. 좀 부글부글한 차에 그렇죠. 이해찬이 또 해냈습니다. 어쨌든 네, 또 해냈는데 해냈어요. 네. 참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이제 경쟁 정당의 대표가 한 일에 대해서 뭐 너무 세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비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저 묘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찬의 기운.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뭐라 그럴까? 여성단체가 갖고 말이 또 폄하하는 발언 또 나올까? 아니면 다른 그 군단체, 직능단체 가서 또 무슨 발언이 아무튼 나올까? 내년에 민주당은 덜덜 떨 것 같아요. 무슨 발언만 하면. 폭탄 같습니다. 폭탄입니다, 폭탄. 이해찬 폭탄. 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예. 폭발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자꾸 폭발해. 누르면 폭발해. 이거 진짜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무서워요. 그리고 네. 이번 한번 조금 이번
새해 연초에는 활동을 좀 접으시고 당분 한 열흘 정도만 네. 저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네. 조금 이제 저 뭐 종합 진단도 받으시고 네, 네. 조금 이제 몸을 추스르시는 게 필요하지 네. 않을까. 정신과 상담도 좀 이건 받고. 뭐 그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받아야 그게 돼요. 나쁜 게 아닙니다. 요즘 그거를 한 절반 이상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는 정신과 상담한다 그러면 뭐 정신병자다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받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제가 볼 때는 그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네. 정신과 상담, 그 정신과 상담하고 의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조금 치료됐을 겁니다. 그게 우리 심각하게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정치인들 중에서요,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 중에도 네. 정신과 상담 받는 분들 많습니다. 네. 우리는 모르지만 의외로 그게 이제 권력을 갖다 오래 잡고 있으면 공허한 그런 게 생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의사들은 그 비밀 지켜주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뭐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자꾸만 정상인, 비정상인, 정신장애, 뭐 정신병원 나쁘게 생각하는데 이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정신과에 가서 몸이 아프면 뭐 병원 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권고 드리는 거지. 제가 뭐 다른 나쁜 뜻 좋은 의미잖아요. 좋은 의미에. 이해찬 대표의 건강을 위해서 충고해 드리시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또 열흘 정도 쭉 쉬면서 이렇게 진단받고 치료받다 보면 네. 활기찬 모습으로 그렇죠. 실수도 안 하고 화이팅! 이재명 시장한테 부탁하면 금방 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분은 체력 타고나서 체력이 타고나서 내가 보니까 이재명 시장은 그 정신과에 강제로 넣어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이거 그만 좀 웃겨. 아니 이재명 시장을 막 둘이 친하잖아요. 둘이 친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친한 만나고. 건 말고 같은 나이에 경기도 도지사니까. 아니, 이해찬 대표가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찬 대표도 경기도 경선 때 이재명을 지지했고 예. 또 당 대표 경선 때도 이재명 라인은 이해찬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친하긴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것까지 아니 그래도 농담이지? 서로 이렇게 해갖고 하던데 네. 참 전문가예요 그분은. 좋은 데를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알고 있죠. 근데 공짜인가 봐요 보내주는 데가. 이번은 아니고 제가 말드린 게 치료 치료. 강제 입원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걸 근데 지금 국민들을 강제로 보내고 싶어.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냥 웃을 일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아 일단 진짜 강제로라도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유 이재명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라도 해야죠 뭐 이런 상황에 여당 대표가 지금 정신이 지금 나갔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참 나라를 위해서 한번 좀 힘을 좀 쓰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빡빡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빡빡 눌러주십시오.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